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광담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파이콘이고요.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제 제가 영상 올렸죠. 노드 관련해서 영상 올렸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도중에 보안 서클, 보안 서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안 서클 앞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보안 서클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어제 노드 찍고 노드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 보안 서클 부분이기야. 이 보안 서클에 대해서 그냥 당김에 뺀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바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룬부예요. 또 까먹고, 또 저의 관심 분야가 보안 서클에는 또 다른 것에 꽂힐 수 있으면 보안 서클은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 서클이 뭡니까? 보안 서클. 앱상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 제외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안 서클이라는 것은 내 주변인들, 내 지인들, 뭐 초대, 코드 뭐 이렇게 날려가지고, 초대하잖아요. 5명, 5명 채우잖아요. 꼴뚜기, 말뚜기 뭐 해가지고 5명을 채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짓이 도대체 뭐냐? 에?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보안 서클, 서클이야? 뭐 불량 서클이야? 5명 모은 거야? 근데 보안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용 자체 네이밍이 그러니까. 그럼 이 보안 서클을 하는 이 5명의 구성원들은 도대체 실질적으로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죠. 에? 이 노드와 또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드. 이 노드의 어떤 방향, 어떤 그 뼈대에 있어서 보안 서클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럼 내 꼴뚜기, 내 친구들, 예를 들면 뭐 병선이, 진수,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나의 보안을 지켜주냐, 현재 어떤 식으로 지켜주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떤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첨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기 전에 이 노드는 앞으로 파이의 그런 생태계 확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뼈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뭐 6천만 명 뭐 들어 올라갔나요? 6천만 명 파이콘 유저수, 이런 어떤 구성원들, 파이어들의 어떤 숫자의 어떤 규모,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각광받고 있다. 생태계 확대, 그런 측면에서 어마어마해. 엄청 많아, 겁나 많아. 자, 이것이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나 뭐 CX 이런 어떤 중화거래소에서도 생태계, 그 다음에 홀더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봐요.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선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추세가 많이 이런 어떤 규모적인 거, 보이는 어떤 그런 볼륨들, 요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기반이 깔려야 된다. 기술적인 기반.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의 최고의, 어찌 보면 거의 무적의 막강한 그런 결정 요소, 기술적 결정 요소가 뭐냐? 바로 그냥 한마디로 노드예요. 노드. 이 노드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견고하게 하는가, 그리고 안전하게 하든가, 혹은 빠르게 하든가.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아마 될 것이다. 이것도 고도화 작업이 아마 앞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백수 상태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 노드에서 보안 서클의 어떤 기능,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안 서클 내용은 아마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한마디로 정리함보다 재미없다, 재미없는 방송. 재미 겁나 없을 거예요. 겁나 없어요. 물론 뭐야, 크기, 규모가 중요하지. 생태계, 뭐 디앱이 뭐가 나왔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러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괜히 신경 쓰이고 머리 아프고 이거 봐서 뭐 하냐 이거죠. 안 보셔도 된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 그냥 숙제 뭐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내줬으니까 맨맞지 않으려면 숙제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레퍼럴이 중요하지, 마이그레이션이 뭐 중요하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이 이제 오픈맨 시점 이후로 뭔가 퀀텀 점프, 어떤 명상에 있어서도 메이저 코인과 겨룰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막 뉴스들이 쏟아진다. 그럴 때 접하실 내용이에요. 접하실 내용, 그 미디어 당의 어떤 그런 컨텐츠, 뭐 기사나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거기에서 앞에 아마 이런 것들을 깔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아예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서두는 끝났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우선은 뭐 우리 자 직계 가족을 볼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뭐죠? 리플에서 왔죠. 원래는 우리의 조상님은 리플,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여러분들 스텔라 코인도 있잖아요. 리플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뭐 이런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에서 온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리플이라는 것은 요즘 은행 송금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글로벌 은행업체, 금융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불을 내가 니콜라스 시방세한테 그죠? 파이콘으로 보낸다. 리플 코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은행 송금이죠. 은행 송금. 국민은행에서 US 어떤 머시기 은행으로 보낸다 할 때 리플의 기술이 쓰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장점이 뭐겠어요? 빠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적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안도 철저하고 이런 게 바로 리플 그 메인넷의 속성이다. 블록체인의 속성이다. 그걸 모방하다 보다도 이제 갖다 쓴 게 스텔라죠. 스텔라. 그 다음에 이 스텔라를 또 스텔라에서 조금 수정해서 갖다 쓴 게 바로 우리보다 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면 우선 SCP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SCP 벌써부터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냥 한 페이지 하다 보면 뭐 또 이제 끝나겠죠.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방송인데 그냥 대충 하고 뭐 내 개인적인 생각 섞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지 뭐. 자 보시면 SCP 많이 보실 겁니다.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말도 더럽게 어려워. 프로토콜은 뭐고 컨센서스는 뭐고 그냥 이겁니다. 자 스텔라 이건 고유 이름이고요. 합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합의 프로토콜에 스텔라 요놈이 지들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합의 프로토콜이다라는 개념. 이걸 좀 아시면 되고요. 합의 아시죠? 민주적인 투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한 놈의 새끼가 다 왕처럼 내가 여기서 왕이야. 내 의견에 다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군주들이 있는 거죠. 여러 한마디로 그냥 국민들이 있는 거야. 국민들이 주장하면은 거기에 몰려서 쿼럼 나중에 얘기합니다. 쿼럼을 형성하고 뭐 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중앙의 영향 간섭을 안 받고 우리가 결정을 때린다 이런 개념.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인정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합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어팀이 파이코인 니콜라스 시방세 있잖아요. 니콜라스 시방세와 그 다음에 팽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걸고 떨어져 나간 그놈 하나가 있죠. 피부색 이제 검은색 안에 잘생기네.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제 초창기에 파이재단의 초창기에 얘네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머가 코딩하는 놈이 내가 메인넷을 만들 거야, 네트워크를 만들 거야, 구성할 거야. 그래서 코딩을 해야지. 그래서 코딩 창을 딱 걸쳐놓고 1번, 2번, 3번, 뭐 4번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알고리즘 막 나와요. 뭐 3번하고 뭐 이렇게 코딩 이런 거야. 이렇게 알고리즘 막 나오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없다. 다 뭐냐? 한마디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시중에 나온 어떤 메인넷들, 네트워크들, 그거를 뭐 기터브나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들 있잖아요. 그 오픈소스들 공개된 소스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작업이다. 라는 거죠.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다. 라는 부분인데 스텔라는 리플 것을 이렇게 했고 우리는 스텔라 거를 SCP 요 프로토콜을 여기 넣어가지고 요 초창기 멤버들이 만든 건데 이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메인넷을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개발진들 코어팀이 니콜라스 로크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야. 우선 고른 거예요. 근데 자 취지가 뭐였냐? 우선 이제 사업을 하려면 기획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안 만들고 구성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 여기서 기획안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기술적 요소에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선택하냐, 기반을 선택하냐라 해서 이런 거죠.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후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텔라
이 프로토콜 스텔라 메인넷 요거에 대해서 따온 거다. 쉽게 생각하면 복사해 온 거다. 우선 1차적으로 그걸 포크라고 하죠. 예. 그래서 포크 작업을 한 거다. 포크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포크로 떡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 붙였다. 괜찮은 표현인데 포크로 떡 찍어가지고 여기 붙인 거 고등창에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이상 이 파이코인의 생태계의 이상적인 부분 철학 이것과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스텔라였다. 그래서 스텔라를 선택을 한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수정을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또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 이 보안 서클까지 가려면. 우선 이제 분산 시스템. 네,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누가 중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 스콜라 합의란 개념도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민주적인 투표가 되려면 하나로 모였으면 안 되죠. 뿔뿔이 흩어져야 돼. 분산돼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인데, 자, 그래서 여기 나오기 잠깐 이런 단어가 띄죠. 분산 시스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미잖아요. distributed system, 그죠? 분산된 시스템. 이건 알겠어요. 요거 같은데, 요 fault tolerant. 요게 사실은 이제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속성으로 들어가 있다. 뭐가? 이 fault tolerant가. 이 fault라는 것은 내 얼굴, 결점, 결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olerant라는 것은 이제 뭐 좀 인내하는, 참는, 저항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해결해준다 이거야. 예? 결점이 있으면 결점을 해결해주는, 결점에 저항력이 있는, 결점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산 시스템. 왜냐하면 이 분산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놈이 다 100% 우와 김정은 우리 국가 원수 투표 100% 투표율 뭐 100%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소수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 혹은 잘못된 의견을 내는 어떤 그런 노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소수 의견이나 혹은 다른 의견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스템화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 합의 프로토콜의 분산 시스템 이 개념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certain degree of faulty nodes 그죠? 결함이 있네. 결함이 있다는 표현에 이제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야. 쉽게 얘기하면 A냐 B냐 할 때 다 A일 때 나는 B다 이거예요. 그 노드는. 그래서 B의 의견을 가진 그런 노드들이겠죠. 그런 어느 정도의 노드가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보통 33%다.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3분의 1까지 반대 의견이 나와도 괜찮다. 나 반대, 김정은 반대.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도 그건 통과가 된다. 그런 반대 의견이 3분의 3분의 2 이상 되면 된다. 라는 부분에서 33%가 나온 거고요. 자, 우선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다. 자, 그럼 조금 더 한 단계 진행하면요. 합의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두 가지는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과 그다음 파이코인 있잖아요. 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블록, 벽돌. 이 블록이 뭐냐? 한마디로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 블록이 쌓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이 생성된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블록화해서 여기 넣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쌓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마다 다섯 번째 해가지고 여기는 뭐 1억 번째 블록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거래의 어떤 증명일 수도 있고, 뭐의 증명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블록을 생성하는 건데, 그러면 다음 블록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존 블록이 있고, 그럼 다음 블록에 뭘 쌓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뭐 이런 부분. 그랬을 때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리더를 선출합니다. 비트코인 합의 알고리즘이기도 한데 넓게 봤을 때 비트코인도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리더를 선출을 해요. 비트코인은. 근데 선출을 누가 하냐? 그러면 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얘네들은 경쟁을 해야 돼. 노드들끼리.
노드들끼리 한마디로 이제 연산식을 풀죠. 암호화폐 퍼즐을 풀기 위해서 경쟁을 해. 겁나 빠른 채굴기. 예를 들면. 그래서 경쟁을 해서 내가 리더로 선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블록의 어떤 리더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고. 그래서 경쟁적. 이것도 랜덤입니다. 랜덤. 기본적으로 랜덤이죠.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리더가 선출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 개념에서요. 리더가 없어. 예, 파이코인은 리더가 없어. 노드들이 투표를 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블록이 무엇인지 합의에 도달한다. 라는 개념으로 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파이코인 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요. BFT 방식이 있고요. 밑에 또 어떤 방식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FBA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FBA 방식에서 따온 거예요. BFT 방식이 아니라. 자, 그럼 BFT 방식은 뭐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언급된 방식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BFT 방식은 우리 비잔틴 들어보셨어요? 예. 파이코인에 대해서 블로그도 조금 검색해 보시고,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쳐보면 이 비잔틴 이런 얘기나 비잔틴 양식인가, 나 미술품밖에 건축 양식밖에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더 이상 말 필요가 뭐가 있어. 예? 근데 비잔틴 폴트가 들어가죠. 폴트 F 그 다음에 탈러런스. 폴트 탈러런스라는 것은 이미 앞서 설명을 했고요. 비잔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노드들의 합의 과정입니다. 노드의 합의 과정인데 BFT 방식이 있다. 우선은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BFT 방식 뭐고 FBA 방식은 뭐냐? 노드의 합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BFT 방식이라는 것은 중앙화 지점이 존재를 해요. 중앙화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FBA 방식 뭐냐면 Federated 이렇게 붙였죠. 앞에 Federation 이게 뭐예요? 연방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연방이란 뭐야? 미국 주도 50개인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적인 어떤 느낌이죠. 얘네들이 연방 중앙도 있지만 CIA, FBI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FBI 괜찮네. FBI 생각합니다. FBI. CIA 중앙정보부가 있잖아. 얘는 이제 중앙정보부 CIA이고 얘는 FBI다. 라는 부분. 여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BA 방식을 취합니다. 누가? 파이는. 파이는. 여기 보시면은 단점이 분명하다. 파이코인의 모바일 채굴 이념을 봤을 때는 BFT 방식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한 거예요. 비잔틴 방식을 안 한 겁니다. 보시면 커럼이라는 게 나와요. 커럼. 앞으로 이제 커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할 텐데, 커럼이 뭐냐? 말 겁나 어렵다. 커럼은 이제 정족수예요. 영어적 표현의 뜻은 정족수. 정족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투표를 할 때요. 투표를 할 때 정족수를 맞히죠. 그죠? 한마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커럼.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의 이사진이다. 사장단, 회의 이런 느낌. 이제 커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럼은. 그러니까 정족수 이사진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처음에 중앙에서 결정해요. 뭐가? BFT 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래나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생성할 때, 블록 생성이라 할게요. 전문용어로. 블록을 생성할 때, 요게 중앙에서 정해주는. 한마디로 중앙이란 뭐겠어요? 그 재단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코어팀이고, 거기 짱이니, 너가 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들어가. 요 코럼에 들어가. 요 이사진에 들어가. 라고 노드들을 정해주는 거야. 어디서? 중앙에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파이의 개념과는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족수 이사진 참여하는 노드들은 처음에 중앙에서 결정해지고 얘네들이 투표를 해서 결론 때리는 거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FBA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FBA 방식은 뭐냐면 여기 컬럼이죠. 이건 컬럼 슬라이스라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당근. 자, 이거잖아요. 당근 슬라이스.
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사지라는 거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장님들 너만 있냐? 어? 이사지들 니들만 하냐? 나도 하겠다. 이거죠. 우리들도 독립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우리 팀을 만들겠다. 만들 때 필요한 게 슬라이스야. 뭉치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컬럼이 되는 거죠. 하나의 컬럼. 자, 그래서 컬럼 슬라이스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노드가 자체 컬럼 슬라이스를 설정할 수 있어. A라는 노드가 있다. 그럼 얘도 만들 수 있어. 그죠? 여기 붙이고 슬라이스 붙이고 여기 하나의 컬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노드가 자체 컬럼 슬라이스 설정하고요. 이 컬럼 슬라이스가 다른 컬럼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컬럼을 형성하게 되는 거다. 자, 중앙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자체 컬럼이야. 너희들 뭐 알아서 해라. 우리도 똑같아. 우리들 모이면은 이사진과 거의 동급이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없죠. 요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FBI, FBA 이 형태로 이루어졌다. 라는 부분이죠. 노드의 어떤 투표 진행 방식이. 우리 모여서 요 한 건 처리하자. 우리 모여서 이 한 건 처리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래서 FBA 방식을 따르는 게 바로 컬럼 슬라이스라고 있습니다. 컬럼 슬라이스. 예, 각 노드가 자체적으로 컬럼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 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FBA인데 그 방식을 따르는 게 SCP, 바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이거죠.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파이 방식, 이제 파이 방식, 아직 보안 서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파이 방식, SCP 방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데, 쉽게 좀 요거를, 이 파이 방식 스텔라 프로토콜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뭐 또 추상적인, 뭐 도형 그리고 좀 재미없잖아요. 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방식. 그러니까 노드 1이라는 게 있어요. 노드 A, 노드 1. 노드 그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미그레이시 미쳤다. 투표하자. 다 찬성. 그러면 난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보가 블록화돼서 그 블록체인 위에 올려지는 거죠. 몇 번째로. 그러니까 내용을 블록 18에 18은 뭐 20, 30, 40, 뭐 1억, 뭐 2004만, 뭐 400만 번째, 뭐 500만 번째, 뭐 이런 거예요. 블록의 순서니까 이제 18번째라고 칩시다. 내용을 블록 18에 이제 넣으려고 생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요 내용으로. 그러면은 자,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파이와 연관을 시키면 세미가 파이 결제 매장에서 쭈쭈바 구매에 쭈쭈바를 살려고 그래요. 이제 딱 했어. 결제를 했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그거에 대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투표하자. 그러면 노드 2가 있고요. 노드 3이 있고 노드 4. 얘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중앙하니까. 얘가 결정을 하면 되죠.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 컨센서스. 노드 2가 있고 노드 3가 있고 노드 4가 있고 노드 5가 있고 노드 6가 있다고 칩시다. 예? 자, 그러면 세미가 미쳤음을 블록 18에 넣자라고 안건이 갔을 때 얘네들이 투표를 하는데 뭐 찬성하는 애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노드 1도 오케이다. 그럼 뭐예요? 4명이 오케이죠. 그 다음에 2명이 자 노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 2대1 아까 전에 33% 법칙에 의해서 66% 올라갔으니까 얘는 나는 미쳤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블록 18에 생성이 된다 라는 개념이죠. 쭈쭈바를 나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쭈쭈바 내가 먹을 수 있나? 땅땅땅 투표 오케이 세미 쭈쭈바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결제가 완료가 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가 미쳤음을 블록 18에 넣자라는 어떤 주장들이 노드상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과정 속에 있다.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노드의 대다수가 블록 18에 투표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이 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요 표현 있죠. 내가 신뢰하는 노드의 대다수. 요게 이따가 설명했지만 보안 서플과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노드의 대다수가 이 보안 서클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 쉽게 연결이 돼 있다. 보안 서클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대다수가 블록 18의 투스페어했음을 확인합니다. 뭐 이런 과정이 중간에 있고요. 이게 다 어떤 연산의 어떤 코드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방 되는 거야. 순식간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말은 엄청 길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자,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 노드는 합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블록 18이 다음 블록입니다. 다음 블록으로 18 위에 블록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블록 18에는 뭐겠어요? 세미는 미쳤다. 요 내용이 생성이 되는 거죠. 혹은 쭈쭈바 구매 완료가 여기 블록 18에 생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재미 겁나 없죠? 자, 이제부터 자, 보안 서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클 요 내 친구들 진수, 제복이, 병선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꼭 고르긴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이 새끼는 KYC 신청도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도 많을 거야. 자, 보안 서클 들어갑니다. 라는 부분에서 보안 서클이 뭐냐? 보안 서클 어떤 기능을 하냐? 자, 여기서 이제 노드에 대해서 컬럼 슬라이스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컬럼 슬라이스 있죠. 컬럼 슬라이스를 각 노드가 생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는 부분. 근데 컬럼 슬라이스를 노드가 컬럼 슬라이스를 선택할 때 만약에 노드 1이 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이 필요해. 이게 다른 슬라이스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얘네들을 선택을 할 때. 자, 근데 뭘 고려해서, 뭘 감안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냐. 노드가 다른 노드를 선택할 때예요. 다시 한번.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이때 바로 기여자라는 것은 뭐 우리 앱생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컨트리뷰터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기여자가 제공한 신뢰그래프. 기여자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파이유저 모두가 기여자, 각각이다 기여자입니다. 기여자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체 보안 서클을 고려해서 이 콜럼 슬라이스, 한마디로 다른 노드들을 선택할 때 감안해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신뢰 그래프는 도대체 뭔 말이고 보안 서클 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기여자 세미, 저도 이제 기여자니까 기여자 세미가 파이로 쭈쭈바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쭈쭈바를 구매한다. 그러면 쉽게 도식하면 이거예요. 세미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가 있죠. 저도 데이터가 있는 놈이에요. 에? 파이코인에서 저 기여자야. 저도 레퍼런스가 있어. 어쨌든 나의 어떤 그런 코인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서포팅해주는 노드가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 노드의 측면에서, 그 노드 상에서 그것이 바로 뭐다? 그 레퍼런스가 나의 신뢰 그래프야. 자,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기여자로서 신뢰 그래프가 있다. 근데 세미가 제공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온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진다.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미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의 보안 서클도 있죠. 나의 무리들, 진수, 병선이, 제복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시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보시면요. 신뢰 그래프는 현재 노드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노드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노드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이걸 감안한다.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건 노드가 그러면 이거 노드와 연결 뭐 이건데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야. 그죠? 저기 끝에 반대쪽에 무슨 섬이야. 에? 섬이 있어요. 지구 반대쪽 겁나 멀어. 여기에 노드 있고요. 여기에 노드 있어요. 그러면 세미의 실내 그래프는 주로 어디에 세워질까? 요 근방이죠. 요 근방에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럼 노드와의 거리 기준으로 정렬된 노드의 순위가 매겨진 목록이다. 그러니까 세미의 어떤 그런 붙는 노드들이 있잖아. 그죠? 붙는 노드. 노드 이렇게 붙는 노드가 여기에 세미가 있으면 이 세미에 많이 붙는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연관된 노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순위 이게 매겨진 목록 이게 바로 실내 그래프라고 하는데 파이 텍스트상에 쉽게 말해서 레퍼런스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내 그래프가 딴 데서 쓰인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자, 컬럼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세미가 파이로 쭈쭈바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노드 1이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거리상 가까운 노드 2, 노드 3, 노드 4, 노드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줘야죠. 얘가 선택을 하죠. 노드 2를 선택하고 노드 18도 있고 노드 19도 있고 노드 40도 있고 노드 뭐 125, 1246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노드 1이 자 노드 2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뭐다? 고려사항이 바로 이 실내 그래프 그 다음에 보안 서클이다 이거예요. 이제 노드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 선택된 얘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컬럼이 되는 거예요. 컬럼. 그래서 이 자체죠. 요 안에서 뭐다? 투표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블록이 생성이 되죠. 그 결과에 따라서. 자, 이런 구조로 간다. 뭐가? SCP가. 파이코인의 네트워크 노드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럼 조금 더 가보시면 보안 서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케이, 요건 알겠어. 실내 그래프란 건 알겠어. 실내 그래프. 어쨌든 간에 나와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노드와 가까운 노드들. 그게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다. 그게 그래프화 되는 거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럼 보안 서클은 뭐냐? 보안 서클은 뭘 하는 놈이냐? 한마디로 세미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의 5명의 친구들 누구겠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세미의 친구들, 제가 아이유를 제 보안 서클 멤버로 모셨고요. 전지현도 모셨고, 니콜라스도 모셨고, 팽도 모셨고, 시방세 이렇게 5명을 구성했다고 합시다. 뭐 여기 뭐 다른 연예인 없나? 코인 잘 아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박민영? 박민영 혹은 뭐 박규리, 뭐 어쨌든 코인 좀 어쨌든 간에 5명을 채웠다 이거예요. 네, 5명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 보안 서클 5명이 그럼 요놈아 새끼들이 노드 구성이에요? 얘네들이 노드 운영자야? 아이유? 내 옆집에 사는 그 똥개와 옆집에 사는 그 뭐 아무튼 그 뭐 예를 들면 아무개와 옆집에 사는 뭐 누구와 옆집에 사는 내 친구들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들 지인 얘네들이 노드야? 노드 아니죠. 얘네들은 노드 아니야. 보안 서클은 직접적으로 노드는 아니죠. 이 보안 서클 멤버들은 얘네들 그 중에서는 뭐 혹시라도 뭐 노드 운영자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엔 다 얘네들은 보다 그 노드를 위해서 온 애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냥 붙은 거야. 그럼 왜 붙었을까? 얘네들 뭐 하는데 붙었을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측면이냐? 왜 지인들을 이 스텔라 하비 프로그램 파이가 차용한 방식은 뭐냐? 파이의 핵심, 파이가 그래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부분, 파이의 특출남, 이런 부분 예를 생각하면은 자, 세미의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미 노드 1, 세미 노드 2, 세미 노드 3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요 세미의 노드, 세미라는 요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안 서클 5명. 누구였어요? 아이유. 아까 말씀드린 전지현, 니콜라스, 팽, 시방세라고 그랬잖아요. 5명을 구했어. 그런데 세미의 노드와 근데 아이유의 노드도 있죠. 아이유의 노드. 얘가 아이유도 레퍼런스가 쌓여. 레퍼런스가 쌓이잖아요. 아이유 노드가 있어. 전지현 노드들도 있어. 그 다음에 시방세 노드들도 있다 이거야. 그죠?
얘가 아니라, 이 자체가 아니라 얘 노드가 중요한 거예요. 얘 노드의 역할. 얘 노드의 역할을 땡겨온다는 간단한 개념이다. 라는 부분이죠. 신뢰할 수 있는 라는 표현 썼죠. 신뢰할 수 있는 그 노드라는 게 뭐냐? 바로 보안 서클에 있어서 나의 멤버들, 얘의 노드들이에요. 얘의 노드들. 이 노드들과 이 나의 노드가 연결이 된다. 뭐 할 때? 커럼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쪽에서 활용이 된다는. 그러면 이게 독립적이냐? 내 세상으로 그 5명 입장에 끝나는 거 아니죠. 퍼져나가죠. 노드라는 것은. 근데 결국에는 좀 큰 금, 멀리서 떨어보면은 얘네들은 거의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인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끼리 하던 놈이 계속 하는 거야. 하던 놈이 계속 하는 거야. 나의 쭈쭈바 결제하는 노드 있잖아. 내가 쭈쭈바를 먹을 수 있나? 결제 통과시켜줘라고 투표하는 놈들 있잖아. 투표를 했던 놈들. 그 놈이 또 내가 쭈쭈바, 상어바, 예를 들면 뭐 밀크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어떤 뭐 과자를, 짱구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짱구에 대해서도 그 쭈쭈바 했던 노드들 있잖아요. 그 쭈쭈바 노드들이 나의 짱구 노드 역할도 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SCP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안 서클은 보안 서클 멤버들을 구성한 것은 걔네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보안을 위해서. 걔의 노드들. 걔로부터 비롯된 노드들. 걔와 연관된 노드들. 그 노드들이 나의 노드들. 물론 내가 소유가 아니지만,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나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노드들이죠. 그것과 연계가 된다. 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파이코인 백서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드에 관련된 표현들 나오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좀 이미지로 표현한 부분, 스텔라 그쪽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이미지가 돼 있다라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좀 몰려 있죠. 그죠? 뭐가 몰려 있다? 한 곳에 좀 팀으로 몰려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당연히 여기 여러 가지 선 보이나요, 선? 요게 바로 뭐겠어요? 한마디로 요게 커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커럼. 예. 또 이제 뭉쳐졌는데, 여기 또 연결됐어. 이거 자체로 하면 안 되죠. 또 연결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다른 것과. 그런데 여기는 조금 가느다라죠. 얼마 없죠. 여기 또 막 몰려 있어. 예? 여기 막 몰려 있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실종의 처음 얘기했던 거리 기반,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걸 기준으로 신뢰 그래프라고 했죠. 이 신뢰 그래프를 기준으로 감안해서 노드가 컬럼 슬라이스로 선적이 된다. 나의 이 사진, 나의 투표 종족수 이렇게 채워질 때 이게 보고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모인 놈이 또 모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모인 놈이 또 모이는 거다. 근데 외부와 단절돼 있다. 외부 컬럼과 단절돼 있지 않죠. 외부 컬럼과도 연결이 돼 있다. 라는 부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속함, 빠름, 스피드. 메가 스피드를 위해서죠. 스피드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트래픽이 생길수록 가스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느릴수록 트래픽이 막힐수록 가스비가 든다. 근데 신속하기 때문에 가스비도 저렴하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결국 이 보안 서클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파이의 보안 서클의 기능이 있다 라는 부분. 자, 숙제 끝입니다. 이제 숙제 끝.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만 알아도 뭘 더 해야 돼. 이제부터는 생태계, 이제부터는 니콜라스 시방세가 어떻게 물론 이것도 요 노드나 보안 서클은 이렇게 가는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도화 작업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보완해 나갈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써도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여기에 또 우리 그 채굴에 이런 시스템을 또 붙이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다. 채굴은 실질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채굴은 실질적으로 아닌데, 결국에는 뭐 또 모든 어떤 블록 생성에 있어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된다. 그래서 빠르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요. 숙제 끝.